등급 받으면 보험 못 받아요. 엄마 연금은 제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보건소 상담실이었다. 사람들 시선이 쏠렸다. 정순 씨는 말이 없었다. 서류 끝 도장이 2번 찍혀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흔들렸다.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다. 창문 너머로 겨울빛이 얇게 흘러들었습니다. 먼지는 빗속을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정순 씨는 말없이 테이블 앞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52만. 이번 달 연금이 들어온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지출들이 머릿속을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손목을 움직이려 할 때 묵직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컵을 들여다 말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정순 씨는 다른 손으로 급히 받쳐냈습니다. 숨이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그녀는 조심스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 위를 쓰다듬는 손끝이 약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우편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감싼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봉투는 차갑고 얇았습니다. 공문 특유의 종이 냄새가 났어요. 테이블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안내.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문장을 훑었습니다. 등급 신청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정순 씨는 문서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하단 구석에서 묘한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붉은색, 하지만 흐릿했습니다. 테두리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창가로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추자 희미한 도장의 흔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가 찍은 것인지, 언제 찍힌 것인지, 왜 찍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손목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불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도장 또는 사인, 빈칸, 그리고 도장의 잔은. 서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서류를 접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히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도장 주변의 글자가 아주 옅게 지워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서랍 속으로 넣었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서랍 속에 문서를 넣는 그 동작 자체가 왠지 모르게 그녀를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크게 울며 지나갔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잠시 창틀 위로 스쳤습니다. 정순 씨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렸습니다. 오늘 아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더 깊은 곳에 숨겨지게 될까요?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먼저 흘러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정순 씨는 부엌에서 냄비를 들어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손목이 다시 아프게 당겼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감싸 쥐었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소영은 자연스럽게 냄비를 받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정순 씨는 말 대신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손목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밥상이 찼습니다. 네 개였던 자리에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빈 의자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 위로 오래된 그림자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정순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렸고 국물이 한두 방울 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호가 눈썹을 좁혔습니다. 정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요함이 가라앉았습니다. 말 대신 작은 숨소리들만 오갔습니다. 정순 씨는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윤호야.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시선이 서류에 닿았습니다. 정순 씨는 종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안내서래. 나 신청해야 할까 싶어서. 윤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용히 문장을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단 구석의 도장을 스쳤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면 문제 생겨요. 정순 씨는 잠시 정적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굳어졌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집도, 상속도, 그리고 엄마 멀쩡하시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손을 무릎 위에 감쌌습니다. 손끝이 조용히 말라갔습니다. 나는 멀쩡하지 않아. 손목이 아파서 냄비도 못 들고 컵도 못 들어. 윤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순 씨의 목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호야. 하지만 그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류 한 장을 떼어냈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순 씨와 윤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종이를 접어 보이지 않는 곳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서류는 한 장이 비었고 그 자리만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손동작이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회사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빈자리, 빈 서류칸, 식지 않은 반찬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어루만졌습니다. 통증보다 깊은 곳에서 더 무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서류가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한 장이 사라진 자리, 그 빈칸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보건소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는 번호표를 쥐고 의자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이 쿡쿡 쑤셔왔지만 오늘은 아플 틈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장 흐릿했지. 왜 그랬을까? 번호표가 불렸습니다. 37번 이정수님. 정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복지사 김도연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얼굴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순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등급 신청하려고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처음엔 표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화면 한 곳에 고정됐습니다. 정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전에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도연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접수일 2025년 11월 3일. 처리 상태 반려. 반려 사유, 서류 훼손, 도장 불일치. 글자는 선명했고 숫자는 뚜렷했습니다. 정순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반려요?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스캔된 서류가 떴습니다. 거기에는 도장이 2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하게, 하나는 번진 듯 흐리게. 서명란에는 지워진 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손등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도연은 화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신청자 이윤호. 윤호. 아들. 그 이름이 화면 속 글자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정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목을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피어올랐지만 가슴 속 무거움에 묻혔습니다. 도연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컵 위로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기록 때문에 절차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정순 씨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세상이 조용히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만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기록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집안 공기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을 틈도 없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윤호야, 나와봐. 윤호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왜요, 엄마? 정순 씨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류 끝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보건소 갔다 왔어. 내가 신청했다며. 그리고 반려됐다며. 한 문장 한 문장이 방 안에 꽂혔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입을 열다가 닫았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정순 씨가 말을 자르듯 물었습니다. 왜 몰래 했어? 왜 반려됐어?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괜찮길 바랐던 거예요. 등급 나오면 복잡해지니까. 정순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복잡하다는 게 뭐야? 난 아파서 하려는 건데. 윤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손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바라봤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이 가계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 구석이 헤어지고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의 시선이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통장 잔액 17만 원, 카드 연체 230만 원, 대출 이윤호 명의 3,500만 원, 붉은 숫자, 줄, 동그라미, 표식.
그 모든 게 방한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소영이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윤호 회사도 어렵고 제 일도 끊겼고. 윤호는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등급 나오면 요양보호사 비용 다 우리가 내야 해요. 지금 우리 형편 몰라요? 식탁 위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시킨 거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듯 했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계약서, 오래된 종이, 상단에 적힌 이름, 계약자 고 이성민, 수익자 이정순, 남편의 글씨, 남편의 흔적, 남편의 이름. 정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윤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보험 계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걸음을 옮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가계부와 숫자, 울음도 변명도 침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남편이 남긴 계약서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정순 씨는 침대 끝에 앉아 보험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시간이 묻은 듯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가 낡은 숨소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성민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날짜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를 넘기다 구석에서 작고 접힌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익숙한 필기체, 바르지도 곧지도 않은 그의 손끝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등급 나오면 보험 처리 가능. 정순 지켜줄 것. 정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메모를 더 가까이 당겨보았습니다. 글씨 사이사이에 세월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메모를 가만히 가슴에 대었습니다. 성민아. 입속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손목 위에 손을 얹고 말없이 바라봤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닫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방 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선생님, 저 이정순인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순 씨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보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잠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시겠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정순 씨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도연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날짜는 11월 3일. 윤호가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조금 굳은 표정으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친 윤호는 서류 한 장을 빼냈습니다. 접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도장이 미세하게 어긋났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 씨가 보험사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등급이 나오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순 씨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의 뒷모습이 기댈 곳 없는 사람처럼 작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리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문자 한 통. 발신자 소영. 어머니, 사실 남편은 보험금 때문에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정순 씨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약서 속 남편의 글씨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새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새로운 진실이 또 다른 폭발로 이어질까요? 저녁바람이 거실 창문을 스쳤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 손목을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고 얼굴빛은 잿빛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정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험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문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험 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전까진 등급 신청하면 안 돼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아니면 숨기고 있는 거야? 윤호는 시선을 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가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대답해.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엄마가 요양등급 받으면 보험금 안 나와요. 아빠 계약은 그런 구조였어요. 정순 씨의 숨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윤호는 손가락으로 문서 끝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등급 받으면 보험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급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은 거예요.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정순 씨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 일들이 말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호가 돌아봤습니다. 소영은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험사 확인서였습니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금 지급.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흔들리며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뭐? 소영이 조용히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등급받아도 보험금 나와. 윤호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내가 날 위했어? 내 판단으로 내 삶을 막았잖아. 말이 귓가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윤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짧은 정적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등급 신청 자격 보류 통지예요. 이전 기록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정순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게 접힌 구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흔들렸습니다. 보험 확인서와 보류 통지서.
두 장의 문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윤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손끝으로 눈가를 훑었습니다. 정순 씨는 테이블 위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통증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무너진 마음 위에 무엇이 남게 될까요? 거실 조명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을 잃고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창가 의자에서 유리창 너머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고, 윤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손끝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조차 아주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도연은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한 장, 또 한 장 서류를 펼쳤습니다. 문서 끝이 램프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제가 보험사에 직접 확인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도연은 메모 한 장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수급 여부는 지급과 무관. 검은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눈을 감았던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철 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남편 이성민의 필기체가 복사본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곡선과 길이가 불규칙한 글씨, 그 사람의 손끝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등급 나오든 아니든 정순 편하게. 정순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민 씨. 입안에서 조용히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호는 바닥에 앉은 채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바닥이 울리는 듯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지키려 했어요. 간병비 감당 못할까봐, 엄마 마음 상할까봐. 정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목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 위로 뜨거운 열이 전해졌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의 숨결이 섞여들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급 신청 다시 접수하겠습니다. 이번엔 문제 없을 거예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닫고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진동 소리가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완료 확인.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채웠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빛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회복과 선택의 순간이 조용히 다가올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고르게 번졌습니다. 정순 씨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된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거기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윤호와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호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옆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손목 보호대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창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장 하나, 서명 하나에 걸려있던 마음의 거리, 이제 내려놓을게. 윤호는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식탁 위 통장과 문서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남편이 남긴 마음도 아들이 돌려준 마음도 한자리에 놓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집안에는 익숙한 숨결과 낯설지 않은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건 조금뿐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마음은 생각보다 더 멀리 가 닿았습니다. 숫자는 잊혀지더라도 손끝에 남은 따뜻함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흔들리던 불꽃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끝났을 때 더 크게 들립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무언가 남았다면 다음 불꽃을 함께 밝혀주세요. 오늘도 극적 반전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